아 누가 봤다는데? 누가 봤다는데? 걔랑 얘기했는데. 선민이. 아 아니야. 이랑 얘기했어. 너 정화충이잖아. 그래 맞지? 그래서 시간 줬어. 너가 시간 없어. 봐봐 여기. 몇 쪽이냐면 얘가 페이지 나왔을 때 104래요. 104 편지예요. 104. 104. 원래 그 파동을 먼저 하고 싶었는데 파동에서 그 간섭 있죠? 간섭 파트랑 전반사 파트, 그다음에 굴절 파트, 이 파동 파트가 또 들어가면 파동을 좀 어려워해가지고 파동을 먼저 하려고 했으나 파동을 시작하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또 하고 파동을 진행해야 되니까 일단 여기부터 먼저 할게요. 여기는 앞에 있는 내용하고 연계가 거의 안 돼요. 그리고 맨 마지막 단어. 맨 마지막 단어 항상 시간에 쫄려가지고 제대로 못하는 게 맨 마지막 단어이잖아. 그래서 여기를 일단 먼저 할 테니까 뭐 지금 공부하고 싶지 않잖아. 그쵸? 네. 그 페이지가 이상한데. 페이지 번호 내가 안 매겨줄게. 엑스트라 맞아, 페이지로 맨날 책이라 가지고 좀 많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여기가 쉬워요. 쉽고 되게 개념적인 파트야. 그러니까 물리지만 개념적인 물리라서 여기부터 먼저 싹 다 해보고 싶어. 어차피 시험 구멍이 끝까지 다 들어갈 것 같죠? 맞지? 다 들어간다고 했지? 그러니까 여기부터 잘 해주세요. 일단 여기 하나씩 볼게요. 찾았어? 문제랑? 네. 오케이. 그리고 여기 그 물리를 선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중에 모의고사나 수능 파트를 선택하는 사람들 보면요. 파동에서요. 특히 여기 뒷파트 문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기 읽어보시면 이 책이 좀 옛날 책이라서 그 22학년도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들어갈수록요. 뒤에 파트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뭐 그렇다고 어렵게 나오는 파트도 아니니까. 나왔어요. 아, 그래. 이제 일어났네. 이 내용이 중심이 왔어. 11이에요. 하이구나. 가 나. 가야 되는 건. 가 어디니까 가야 돼요. 아, 자기 그렇게 말해. 말해. 아, 그게 늦은 거 아니야? 안 늦었어. 이제 일어났어? 이게 언제 지금 불러요? 긴집 뭔데? 개집이 오, 신호치기 말이야. 아! 뭐? 야야야야. 안 나오네요. 안 가거든요. 안 깨나 보네. 그치? 빨리 간대요. 여기까지 됐어. 되죠? 자, 오케이. 자, 광전효과 봅시다. 우리 여기서 이제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냐. 제목부터 먼저 이렇게 갈게요. 자, 광전효과랑 그 다음에 물질의 이중성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광전효과의 주제는 누구냐면 빛이에요. 빛. 정확히 말하면 빛의 이중성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광전효과의 주제는 빛의 이중성. 우리 옛날 사람들은 빛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파동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도 빛은 파동으로 우리가 접근해서 파동은 매질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치? 자, 근데 빛이 파동이자 또 무슨 성질을 갖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됐냐면 입자의 성질을 갖고 있다라는 것도 이렇게 알게 돼요. 그래서 빛은 파동인지만 알았는데 아, 빛이 입자의 성질도 갖고 있구나 해서 이제 빛의 이중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빛이 파동의 성질을 갖고 있잖아? 그럼 파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 이 파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의 대표적인 예시가 뭐가 있냐면요. 굴절이 있어요. 굴절. 파동의 대표적인 현상의 예시가 굴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직 안 배웠지만 간섭.
뭐 상세 간섭, 그 다음에 고강 간섭 뭐 이런 것들을 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두 번째 간섭, 그 다음에 세 번째 회절. 이런 것들이 파동의 성질이야. 회절의 예시는 뭐가 있냐면 우리 산이 있어. 앞에 산이 이렇게 막고 있으면 원래대로라면 그 산을 넘어갈 수 있어? 없어? 없죠? 그치? 근데 이 산이 있어도 이 산을 타고 이렇게 꺾여서 이렇게 넘어가는 걸 우리가 회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돌아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돌아가다. 이렇게 회절. 그래서 앞에 이렇게 문이 있어도 문 바깥으로 뭐가 들려? 소리가 들리잖아. 그치? 그런 것들이 회절 현상이야. 그리고 또 뭐가 있지? 회절의 대표적인 예시. 메아리가 있나? 메아리? 메아리는 반사인가? 어쨌든 줄절, 간섭, 그 다음에 회절 이런 것들이 이제 파동의 성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다고요. 그 다음에 입자의 성질은요 우리가 배웠죠. 이미 뭐에서 배웠지? 톰슨에서 배웠잖아. 톰슨에 무슨 실험이 있었어? 음극선 실험이 있었던 거 기억나지? 톰슨의 음극선 실험에서 음극선을 쐈잖아. 근데 음극선이 뭐 하는 걸 발견했어? 앞으로 계속 어때? 나아가잖아. 그치? 그래서 무슨 성? 맞아. 직진성. 그래서 입자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성질, 직진성이라는 게 있어요. 직진성.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고 이제 여기에 대한 접근을 해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오는 게 뭐냐? 물질의 이중성이에요. 우리가 빛의 이중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생각할 주제가 물질이에요. 물질. 우리는 물질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지? 물질을 구성하는 게 뭐라고 배웠어? 물질은 뭐로 되어 있다? 그래, 원자로 되어 있다. 원자가 대표적인 뭐예요? 입자죠. 그쵸? 그래서 물질은 입자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빛도 그동안 계속 뭐라고 생각했어? 파동이라고 생각했잖아. 근데 파동인 줄 알았더니 뭐의 성질도 갖고 있어? 입자의 성질도 갖고 있잖아. 그치? 그러면 물질도 마찬가지 아니겠어? 물질도 그동안 우리는 뭐라고 생각했지? 입자로만 생각을 했잖아. 근데 물질도 뭐일 수 있다? 파동일 수도 있다. 그치? 그래서 물질의 이중성이야. 그래서 물질도 그동안 입자인 줄 알았더니 물질도 역시 뭐의 성질을 갖고 있다? 파동의 성질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그 둘을 콜라보해서 물질의 이중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물질이 갖고 있는 파동을 우리 이제부터 뭐라고 부를 거냐? 물질파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물질이 갖고 있는 파동을 우리 이제부터 물질파라고 부를 거고 이걸 다른 말로 드브로이 파라고도 부를 거예요. 드브로이 파. 그리고 빛의 이중성에 대해서 말한 학자가 누군지 알죠? 누구야? 몰라요. 완전 유명한 사람이잖아. 아인슈타인. 맞죠? 아인슈타인이죠. 아인슈타인. 그치? 빛은 입자이자 파동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치? 상식, 김상식.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제 가서 본격적으로 봅시다. 광전효과입니다. 광전효과. 자, 광전효과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디서 생각하면 좋냐면요. 태양전지에서 생각하면 좋습니다. 태양전지 옛날에 배웠잖아. 수학과에서. 자, 태양전지의 원리 한번 생각해볼게. 태양전지. 태양전지에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전기에너지가 만들어진다라고 배웠어? 태양의 무슨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바뀌어? 열에너지, 빛에너지. 빛에너지죠. 그치? 태양이 갖고 있는 빛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바뀐다? 전기에너지로 바뀌는 거였잖아. 그치? 그걸 생각해보면 쉽다고. 근데 여기서 태양전지도 태양전지지만 뭐를 가지고 얘기할 거냐면 금속을 가지고 얘기할 거야.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금속판을 그려볼게. 그럼 금속 안에는요 뭐가 있냐면 전자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금속 안에 들어있는 전자들은 그냥 전자가 아니고 원자 핵에 어떻게 돼 있냐? 구속되어 있어. 그래서 이걸 이제부터 뭐라고 부를 거냐? 구속된 전자라고 부를 거예요. 구속된 전자. 실제 있는 말이야. 구속된 전자. 그러니까 원자 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전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이 구속된 전자는 전기를 흐르게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치? 그럼 전기를 흐르게 하는 전자를 무슨 전자라고 불러? 중전자? 전자. 자유전자지. 오. 자유전자. 그치? 그러니까 이 구속된 전자를 뭐로 바꿔줘야 돼? 자유전자로 바꿔줘야지. 그치? 되게 즐겁네. 왜 즐겁지? 그러면 이 구속된 전자를 금속판에서 어때야 돼요? 떼어내야 되겠지.
그치? 그럼 떼어내기 위해서 뭐를 공급해줘야 돼? 전자한테. 에너지. 에너지를 공급해야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 보호의 원자 모형에서 전자 전이 과정을 배우지 않았어? 그치? 전자한테 무슨 에너지를 매기면 돼? 빛에너지 아니면 무슨 에너지? 전기 에너지. 그치? 그런 거 매기면 전자가 뭐 될 수 있어? 전이 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뭐를 매길 거냐면 빛에너지를 매길 거야. 그래서 전자한테 에너지를 매길 건데 이때 해당하는 에너지가 빛이라고요. 빛. 그래서 빛이 가진 에너지가 누구한테 전달이 된다? 전자한테 전달이 된다고. 그럼 그 전자가 에너지를 먹은 상태에서 이제 뭐 할 수 있다고요? 바깥으로 튀어나올 수 있다고. 그리고 이때 튀어나온 전자를 무슨 전자라고 부를 거냐? 빛 에너지를 먹고 튀어나왔다라고 해서 빛 광자를 써서 우리 광전자라고 부를 거예요. 광전자. 그리고 우리는 얘를 자유전자다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전류를 흐르게 하는 전자니까 아 얘가 자유전자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좋아요. 그러면 이것도 생각해야지. 이 구속된 전자를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 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 에너지 값을 부르는 말이 따로 있어. 그 에너지 값을 우리가 이제부터 뭐라고 부를 거냐? 일함수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일함수. 전자를 떼어내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값. 그래서 밑에 읽어보시면 전자를 금속으로부터 떼어내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값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일함수라는 거는 뭐래? 금속의 종류마다 서로 어떻다? 다르다. 그렇죠? 금속마다 다 다른 고유한 값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부터 에너지를 구하는 식 완벽하게 이해하고 알고 가셔야 돼요. 에너지는 뭐에 비례한다? 보호에서 했었잖아. 에너지 값이라는 건 뭐에 비례해? 빛이 가진 에너지 뭐에 비례한다고 배웠지? 빛이 가진 진동수에 비례한다라고 얘기했었지? 그치? 그래서 우리 빛이 가진 에너지 역시 진동수에 비례해요. 근데 비례한다는 걸 등식으로 바꾸려면 거기에 뭐를 붙여줘야 된다고 했어? 상수를 붙여줘야 된다고 했죠? 그치? 이 상수도 알려줬을걸요? 무슨 상수? 플랑크 상수라고 한다고 했었잖아. 그치? 어떻게 읽으라고 했지 이거? 알려줬잖아. 네? 이거 알려줬잖아. F 기억 안 나? 아 이렇게 해야 돼 이거. 없어 보이게 HF 이러면 안 돼. 독일식 발음으로 해줘야 돼. 이런 식으로. 알죠? 진짜 배웠잖아. 배울 때네. 네? 알지? 주영쌤한테 알려줘. 알죠? 그래서 에너지를 구하는 식 우리 F. 오케이? 그래서 이 진동수에다가 뭐를 곱한다? 플랑크 상수를 곱합니다. 오케이? 근데 이 진동수도요 그냥 진동수가 아니잖아요. 뭐에 영향을 주는 진동수야? 금속에서 전자를 떼어낼 때 영향을 주는 진동수잖아. 그쵸? 이 진동수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거냐? 문턱 진동수 또는 한계 진동수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얘를 구분짓기 위해서 우리가 뭘 쓸 거냐? 제로값을 쓸 겁니다. 제로값. 그래서 한계 진동수라고 해서 이제부터 F0라고 쓴다. 그래서 금속에서 전자가 방출되기 위한 최소한의 뭐를 뜻한다? 빛이 가진 진동수를 뜻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진동수에다가 뭐를 붙일 거냐? R자 제로값을 붙일 거라고요. 오케이? 그럼 이 진동수라는 게 되게 중요하겠지? 그치? 왜 중요하겠어요? 예? 이 진동수가 어때? 크면 좋은 거야? 작으면 좋은 거야? 크면 좋나? 크면은 전자한테 그만큼 에너지를 더 어때? 많이 줘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문턱 진동수는 어떨수록 좋아요? 작을수록 좋지. 그쵸? 그러니까 작을수록 좋다는 의미가 뭐야? 그만큼 어때? 전자를 쉽게 뜯어내지. 그래서 문턱 진동수라는 건 말 그대로 전자를 떼어내기 위한 문턱이니까 문턱은 낮을수록 좋은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문턱 진동수는 낮을수록 좋아요. 낮을수록. 그럼 우리가 빛을 쓸 때 문턱 진동수보다 어때? 반드시 어떠한 빛을 써야 돼? 큰 빛을 써야 되겠지? 그치? 여기 읽어보시면 문턱 진동수보다 어때? 작은 진동수의 빛은 에너지가 작은 빛이니까 광전자를 방출시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광전자가 나오려면 일단 첫 번째 조건, 반드시 문턱 진동수보다 어때? 빛이 가진 진동수가 더 커야 돼요. 알겠지? 반드시 기억해야 돼. 전자를 뜯어내려면 빛이 가진 진동수가 문턱 진동수보다 반드시 커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전자가 튀어나올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식을 좀 써보자. 우리 빛이 가진 에너지 또한 에너지니까 식을 어떻게 쓸 수 있어?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로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금속판에서 전자를 떼어내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 아까 그 에너지 값을 1함수라고 얘기한다고 했잖아. 그 1함수를 구하는 공식, 아까 H는 뭐야? H 곱하기 F0 이런 식으로 쓴다고 했죠? 근데 얘가 전자가 나오려면 반드시 조건이 뭐라고? 빛이 가진 에너지가 금속판이 가진 에너지보다 반드시 커야 된다. 그럼 임의로 숫자를 한번 바꿔봅시다. 우리 빛이 가진 에너지 값을 100줄이라고 해볼게요. 100줄. 100줄의 에너지를 가진 빛을 쏘는 거야. 그 다음에 문턱 진동수. 그쵸? 여기에 해당하는 에너지 값을 임의로 얼마라고 할 거냐? 20줄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빛이 가진 에너지가 금속판이 가진 에너지보다 훨씬 크니까 당연히 전자가 어때? 튀어나올 수 있겠지. 그럼 얼마의 에너지가 남아? 80줄의 에너지가 남죠? 그럼 그 80줄의 에너지 오롯이 누가 가져가지? 광전자가 가져가죠? 그치? 그 80줄의 에너지 값은 오롯이 광전자가 가져가. 이게 바로 광전자의 뭐가 되냐? 운동 에너지 값이다. 그럼 광전자가 가진 운동 에너지 값을 계산해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빛이 가진 에너지에서 1함수 값을 뭐 하면 돼? 빼면 되죠? 그치? 빛이 가진 에너지에서 1함수 값을 빼면 그 값이 바로 뭐가 돼? 전자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 값이 되죠. 그럼 전자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 값을 크게 하고 싶어. 크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빛이 가진 에너지는 어때? 크게 하고요. 그 다음에 금속이 갖고 있는 1함수 값은 어때? 작게 하면 되겠죠. 그치? 그럼 그 둘의 차이가 커지니까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운동 에너지 값도 어때? 그만큼 커지겠지.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여기서의 포인트가 뭐야? 입자잖아, 입자. 그쵸? 빛도 하나의 뭐로 취급한다? 입자로 취급한다 이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빛, 입자를 우리가 새롭게 부를 거야. 이제 뭐라고 부를 거냐? 광자라고 부를 거야. 광자. 그러니까 광자랑 광전자랑 다르니까 구분해야 돼. 광자, 광전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입자잖아? 입자끼리의 만남이기 때문에 광자 하나당 광전자 하나가 방출된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오케이? 1대1의 만남이야. 1대1. 광자 한 개당 광전자 몇 개 나온다고요? 1개 나온답니다. 1대1로 만남이야. 1대1로. 그러면 방출되는 광전자 수를 늘리고 싶어. 그러면 뭐의 숫자를 늘리면 돼? 광자의 숫자를 늘리면 되죠? 그치? 그래서 이것도 잘 생각해야 돼. 아, 나 광전자 수를 늘리고 싶어. 그러면 얘 뭐를 늘리면 된다고요? 광자의 수를 늘리면 된다고요. 오케이? 광전자의 수를 늘리고 싶으면 광자 수를 늘리면 된다고요. 그럼 광자 수가 많다는 거는 빛의 입장에서는 빛의 밝기가 어떻게 하는 거야? 전구 하나 있을 때랑 100개 있을 때랑 누가 더 밝아? 당연히 100개가 더 밝죠. 그치? 그래서 우리 광자 수가 많다는 거는 밝기가 세다라는 뜻과 같아요. 오케이? 밝은 빛이라는 뜻이야. 밝은 빛. 전구 하나, 전구 100개 비교하면 알잖아. 그치? 그런 느낌. 됐어요? 오케이, 주게.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아까 말했던 요거.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 아까 말한 거야? 자, 금속에 뭐를 가해냐? 빛을 가해. 광자를 가해준다고.
광자를 가하면 그때 1대1로 광전자가 방출된다라고 얘기했었지. 그때 떨어져 나온 광전자에 남아있는 에너지의 뭐를 뜻한다? 최대값을 뜻한다고요. 오케이? 계산은 식 아까 알려줬죠? 그치? 누구에 영향을 준다고요? 빛의 세기하고는 관계가 있다 없다? 없어요. 빛의 세기가 곧 밝기야. 오케이? 빛의 세기라고 하면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 광자수입니다. 광자수. 광자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치? 개수가 에너지를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 그치? 광자수하고는 상관이 없고 뭐하고 관련이 있다? 진동수와의 그 관계다. 그래서 빛이 가진 진동수와 금속이 갖고 있는 문턱 진동수 그거에 따라서 결정되는 값이 바로 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요. 오케이? 그리고 시그마한테는 어떻게 된다고요? HF에서 HF0 값을 뺀 차이값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게 전자가 가진 뭐가 된다? 최대 운동 에너지 값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요. 오케이? 이 식만 잘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나오죠. 빛의 진동수와 파장. 자, 이 빛의 진동수와 파장의 관계. 우리 빛의 속도에 대한 식을 배우고 넘어가야 되는데 역시 파동에서 배워요. 그 빛이 가진 속도. 우리가 옛날에 배웠는데 광속이라고 해서 D로 뭐로 쓴다고 했었지? C로 쓴다고 했었죠. 그쵸? 이제 앞으로는 V 값으로 바뀌는데 일단 우리는 C로 배웠으니까 C로 일단 씁시다. 오케이? 자, C를 구하는 공식 뭐예요? 광속을 구하는 공식. 이것도 말해준 것 같은데 C는 람다 F 이렇게 쓴다고 알려줬잖아. 그치? 람다 F. 남도 알겠어. 람다 이거 람다. 뭐? 한 번 더. 또 영어 쓰네. 한글날 아니야? 한글날? 네. 오늘 한글날이지. 아 진짜 한글날에. 이제 또 영어 쓰면 벌금이야 벌금. 오케이. 그거 있잖아. 뭐지? 뭐라 해? 그거 쓰면 벌금. 벌써. 어? 벌써. 외국어. 쌤도 벌금. 오 마이 갓! 이러면서 안 돼. 와. 아니 열심히 들어주는 거잖아. 벌금. 오케이. 쌤도. 이제부터 시작이지. 오케이. 벌금 얼마예요? 네, 설명할 때 쓰는 건 가져야 돼. 어? 얼마예요? 얼마야? 본범 타사. 아, 공부 한 명씩. 박스인데. 너네 뭐야? 너네도 할까 그럼? 저희 돈 모았어. 돈 모아서. 아, 쌤 사드릴게요. 예소되지 않습니? 선생님 수익 있으시잖아. 봐봐. 일단 그래서 봐봐. 자, 그래서 C는 람다 F 이렇게 쓴다고? 아니 설명할 때 쓰는 거 어쩔 수 없는 거잖아. 평상시에 쓰는 걸 평상시에 막 오마이갓 이런 거 안 쓴다고. 네. 그리고 C는 람다 F. 그쵸?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아까 말했던 식 하나 더 있죠. 에너지는 어떻게 쓴다? 에너지는 하 F. 기억나죠? 그래서 이 두 식 가지고 우리가 쓸 거야. 근데 빛이 가는 속도는 항상 어떻다고 했지? 일정하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아 그러면 파장하고 진동수가 서로 무슨 관계인 걸 알 수 있지? 그래 반비례 관계인 걸 알 수 있죠. 진동수가 커지면 파장은 짧아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했고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여기는 뭐 설명 없습니다. 앞에서 거의 다 알기 때문에 읽고 넘어갈 거예요. 자, 광전효과의 발견. 그래서 광전효과 우리 아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속 표면에 특정 진동수보다 더 큰 진동수의 빛을 비출 때 금속에서 뭐가 나오냐? 전자가 나오는 현상을 우리가 광전효과다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요. 이때 튀어나온 전자를 부르는 말이 바로 광전자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요. 그쵸? 그냥 쉽게 생각해서 자유전자였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리고 문턱 진동수 아까 말했죠? 금속이 갖고 있는 진동수입니다. 그래서 광전자를 방출시킬 수 있는 빛의 최소 진동수 값을 문턱 진동수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거 금속이 갖고 있는 고유의 진동수 값을 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치? 그리고 이 전자가 튀어나오려면 반드시 문턱보다 어때? 빛이 가진 진동수가 더 커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말고. 네. 그 다음에 고전적 해석입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학교 시험에 잘 나올 거예요. 자, 파동의 관점에서는요, 어떻게 해석이 되냐? 빛이 가진 파동 에너지랑, 그쵸? 빛이 가진 파동 에너지가 전자의 운동 에너지를 뭐하냐? 증가시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빛이 가진 파동 에너지가 이제 축적이 되잖아? 전자한테 계속 파동을 쏴주면 이 파동 에너지가 전자한테 계속 누적이 되니까 전자가 어떠한 상태가 되는 거야? 흥분 상태가 된다 이거지. 그쵸? 그러면서 이
전자가 어때? 나중에는 바깥으로 튀어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빛을 계속 쐬다 보면 우리 어때? 우리 백열등 같은 거 쬐고 있으면 얼굴이 어때? 뜨거워지잖아. 적외선등 같은 거. 그치? 그럼 그쪽이 달아오르는 것처럼 전자도 빛이 가진 에너지를 계속 쏘이다 보면 전자의 에너지가 누적되면서 전자가 흥분 상태가 돼서 튀어나올 거다. 그거에 대한 설명이라고. 그래서 같은 말이야. 밝은 빛을 비추어주면 파동 에너지 값이 늘어나니까 전자의 운동 에너지도 당연히 늘어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오케이? 자, 근데 어때요? 아인슈타인의 실험 결과랑 일치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거지. 그래서 광전 효과를 설명하려면 빛을 파동으로 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케이? 이게 물투랑 겹쳐져요. 정확하게 겹쳐져요. 그래서 아마 주영띠가 신나서 설명을 할 거예요. 진짜. 그래서 광전효과 실험 장치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 실험 장치를 굳이 볼 필요는 없고요. 학교에서 한다면 좀 더 세분화해서 보면 될 것 같고 지금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문제를 통해서 등장을 하는데 구조를 알아 뭐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뒤로 갈게.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실험이에요. 실험은 세팅한 건데 이것도 학교에서 하면 하고 지금은 굳이 볼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다 물투에서 해요. 뒤로 갈게. 자, 요거예요. 자, 광전효과의 그럼 실험적 사실 엄청 중요하지. 아까 말했잖아. 아인슈타인의 광전효과 실험 장치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4가지의 실험적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일단 첫 번째, 빛의 진동수랑 측정 진동수, 다르게 말해서 문턱 진동수보다 작으면 광전자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포인트 뭐야? 빛의 세기가 약해도 진동수만 문턱 진동수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시간의 지연이라는 건 에너지가 축적되고 이딴 거 없이 그냥 곧바로 어때? 광전자가 방출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빛의 세기가 나오면 자꾸 뭐라고 생각해야 돼? 왜? 오케이. 아, 내가? 설마. 다섯 개 내가. 그래서 빛의 밝기야 밝기. 그래서 빛의 세기는 이제부터 밝기라고 생각해야 돼. 밝기. 그리고 얘 뭐라고요? 광자수라고요. 광자수. 당연히 광자수랑 에너지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했었잖아. 잘 생각하라고. 그래서 광전자가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는 빛의 세기하고는 관계가 없고 오로지 뭐야? 빛의 진동수에만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래서 빛의 밝기를 증가시킨다는 건 개수를 늘린다는 거잖아. 개수를 늘려봤자 어차피 1대1로 만나는 거기 때문에 방출되는 광전자의 수만 늘어나지. 그치? 광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늘릴 수는 없다. 요거에 대한 포인트예요. 오케이? 밑에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를 결정하는 건 누구? 빛이죠. 그쵸? 빛의 진동수. 솔직히 말하면 빛의 진동수뿐만 아니라 모두 얘기해야 돼. 문턱 진동수도 얘기하는 게 맞죠. 그치? 그 둘의 차이니까. 그 다음에 광전자의 전체 개수. 광전자의 개수를 결정하는 건 뭐냐? 빛의 세기죠. 그쵸? 빛의 세기. 빛 입자의 개수. 밑에는 그림이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파동성의 모순입니다. 우리 아까 말했죠. 파동으로서 빛의 에너지는 빛의 세기 또는 밝기에 비례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아까 말했잖아. 빛의 세기, 밝기가 달라져도 어때? 얘가 방출되는 게 아니라고 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모순을 찾았다. 이렇게 쭉 말하고 있어요. 똑같은 얘기 반복이니까 읽어보세요. 여기 마찬가지. 알겠지?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단색광의 세기를 증가시킨다라는 거는 에너지를 증가시킨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 오케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똑같은 얘기 하고 있으니 넘어갈게요. 뒤에 OX 문제 이거 되게 좋으니까 반드시 풀어보세요. 요거. 자, 그리고 밑에 가장 대표적인 실수 2가지가 나옵니다. 보이죠? 실수 2가지예요. 실수 2가지. 자, 문턱 진동수 F0보다 작은 진동수의 빛을 비추잖아? 그러면 빛의 세기를 증가시키면 광전자가 튀어나온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치? 틀려요. 오케이? 진동수보다 작은 빛을 비추면 절대 튀어나오지 않는다고요. 자, 문턱 진동수보다 큰 진동수의 빛을 비춘다. 그럼 튀어나오겠네. 근데 이 상태에서 빛의 세기를 증가시키잖아? 그럼 운동 에너지 값이 커집니까? 아니라고 했죠. 그치? 얘 뭐가 많이 나온다?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아니고 뭐가 나온다고요? 광전자의 개수가 더 늘어나는 거라고. 그래서 광자의 수를 늘리면
광전자의 숫자가 늘어나는 거지 운동 에너지는 건들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이제부터 광전자의 수가 늘어나다가 우리 이거를 또 뭐에 빗대서 얘기할 거냐? 전류의 세기에 빗대어서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광전자의 수가 늘어나면 전류의 세기가 늘어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앞으로 오세요. 자쪽. 야무 거 같아요. 어? 야무 거 같아요. 오, 약간 저 시간이야. 여자쪽. 뼈는 아니지 근데. 너 찍고 있구나. 나중에 몸 아? 나중에 어때? 아, 그래요? 어때? 너 아까? 우리가 전화를 얼마나 많이 어제 오늘 알고 있어요. 해봐. 몰랐다고? 피 만들었어. 피 만들었어. 아, 선생님 들었다고? 약간 시간 되는 사람 어디서 해결해야지. 하게 광전자의 수가 늘어난다는 건 아까 말했죠. 전류의 세기가 세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얘 위에 있는 내용들을요. 이렇게 붙인 게 밑에 있는 두 줄이에요. 알겠죠? 이거, 요거. 오케이? 위에 있는 두 줄을 올바르게 붙인 게 이거니까 이렇게 올바르게 붙인 것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요. 아까 말했던 얘기 계속 반복되죠? 빛의 진동수. 자, 뭐를 결정하냐? 광전자의 방출 여부. 그 다음에 최대 운동 에너지. 이걸 결정하는 게 진동수다. 빛의 세기. 자, 빛의 세기는 조건이 필요하지. 광전자가 방출되는 상황에서. 그쵸? 그때 뭐를 결정한다? 광전자의 숫자 또는 다른 말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 전류의 크기. 그쵸? 그거를 결정한다. 돌려 말할 수 있다고. 오케이? 체크. 뒤로 갈게요. 자, 뒤에 있는 내용들, 그 그래프에 대한 내용인데, 뭐 그래프 크게 중요하진 않고, 아마 학교에서 한다면 봐야 될 겁니다. 역시 물질에서 나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아까 봤던 식 있죠? 이 식이에요. 자, 최대 운동 에너지 값은 BC 가진 에너지에서 얘 1함수 값을 뺀 차이 값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요. 오케이? 아까 한 식입니다. 그러니까 광양자설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뭐 읽어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알겠죠? 예, 아까 얘기했던 그 내용들, 그 얘기를 설명하고 있어요. 역시 똑같은 얘기고요. 똑같은 그림 반복입니다. 알겠죠? 넘어갈게. 그 다음에 문제 좀 풀어봅시다. 문제 몇 개 풀고 이제 물질의 이중성 하면 갑니다. 물질의 이중성은 내용이 또 연결 안 되니까 거기서 또 보도록 할게요. 얼마 안 남았어. 1시 안에 끝나, 1시 안에. 못 봤어. 왜?
다음에 여기 보시면요. 여기 진동수가 F고 세기가 I인 빛을 비추었을 때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2래요. 2. 자, 그럼 밑에 진동수가 F고 세기가 2I인 빛을 T에다 비춘대. 세기를 늘렸어. 그러면 광자수가 2배 됐구나. 아까 1I였는데 이제 2I가 됐으니까 광자수가 2배가 된 거지. 그럼 그때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누굴 봐야 돼? 진동수를 봐야 된다고 했죠? 세기는 영향을 못 줘요. 그치? 그러면 운동 에너지 여전히 어때? 그대로 이 값이다. 맞죠? 그치? 맞다. 그 다음에 밑에 진동수가 EF야. 진동수가 2배로 늘었네. 자, 세기가 I 값이야. I 값인 빛을 비추면 그때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2보다 크다. 어때요? 맞죠? 그치? 야, 그러면 이거 한 가지 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2다. 맞아? 아니죠? 이거는 뭐야? 1함수의 그 차이 값이잖아. 차이를 뺀 거니까. 그쵸? 1함수 값도 덩달아 바뀌어야 되는 거 알지? 2배가 되려면. 그쵸? 2라고는 말 못해요. 알겠죠? 이거. 그 다음에 빛의 입자성을 보여주는 현상이다. 맞다고 했지?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골라주면 됩니다. 오케이? 이런 식의 문제로 나와요. 할만하죠? 여기. 뒤로 갈게. 자, 그리고 우리 이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보여줍니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뭐 단색광, 금속판, 단색광, 금속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냥 문제 바로 보시면 돼요. 자, 여기 이런 식의 문제로 나옵니다. 이렇게 단색광의 빛을 비춰줘요. 금속판 2가지를 준비한 다음에 여기다가 비춰주는 거야. 요거 한번 풀어봅시다. 이 문제. 그러니까 단색광 생각하고 금속판 생각하고 따로따로 생각해야 돼. 알겠죠? 단색광끼리의 에너지값 비교하고 금속판끼리의 1함수값 비교하고. A를 썼대. 같은 A를 썼는데 광정자가 Q는 나왔는데 P는 안 나왔대. 그럼 누가 더 1함수가 큰 애야? P가 더 어때? 1함수가 큰 거죠? 그치? 1함수 값을 비교했을 때 P가 Q보다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1함수 W를 쓸게요. 그러면 B, 단색광 B를 썼다? B를 썼더니 P에서 광전자가 나왔어. 그럼 Q에서도 당연히 어때야 되지? 나와야 되죠. 그치? P가 훨씬 더 1함수가 큰데 P에서 나왔으면 Q는 자동으로 따라가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C를 봅시다. C를 썼더니 어느 곳에서도 광전자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 C가 가장 에너지가 어떤 애야? 낮은 애죠. 그치? 낮으니까 빛을 못 내보냈겠지. 전자를. 그쵸? 그러니까 C가 가장 작구나. 그 다음이 누구예요? A죠. 그쵸? A는 한쪽만 나왔으니까 A가 그 다음에 에너지를 받겠지? 가장 에너지가 큰 게 누구예요? B죠. 그쵸? 양쪽에서 두 개가 다 튀어나왔으니까 B가 에너지가 가장 크지. 그럼 에너지가 아까 말했죠? O하고 비례한다? 진동수랑 비례한다고 했었잖아. 그럼 진동수는 A가 C보다 크다. 어때? 맞는 말이죠. 그 다음 문턱 진동수는 어때요? 아까 누가 크다? P가 크다라고 아까 말했었잖아요. 그치? 그럼 기억은 동그라미 다 맞아요. 알겠지? 됐습니까? 됐죠? 할만하죠? 오케이. 뒤로 갑니다. 조금 복잡한 문제 얘인데요. 얘까지 하고 물질의 이중성 끝낼게요. 이게 람다 맥스이기 때문에 최대값만 찍히는 거야. A, B, C 중에서 가장 큰 것만 찍히는 거야. 가장 큰 것만. 더하기가 아니고 큰 값만 표현하는 거야. 최대값.
볼게요. 금속판은 금속판끼리, 빛은 빛끼리 이렇게 보라고 했었잖아요. 일단 여기 보십시오. 여기 A를 썼더니 방전자 나왔고 그 다음에 빛이 가진 운동에너지, 전자가 가진 운동에너지 이제로 값이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럼 이제로 값은 얘 때문에 만들어진 최대 운동에너지 값이다 라고 일단 쓰고 들어갈게요. 오케이? 그 다음에 2번은 두 개를 다 켰는데 일단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정보가 없으니까 패스하고 여기를 봐야 될 것 같죠? 그치? 4번에 C를 켰는데도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죠. 그치? 그럼 C 같은 경우는 어때? 가장 에너지가 어떠한 빛이다? 작은 빛이다 라고 알 수 있겠지. 그쵸? 진동수가 가장 작은 빛이다. 빛을 방출할 수 없다. 그럼 이제부터 C는 키나만 하지 C는 지워버려도 상관이 없죠. 그쵸? C는 영향을 주지 못해요. 전자가 방출되는데. 그러면 이제 3번을 풀 수 있죠. 자, 3번에서 이제 어때요? 둘 다 켜졌죠. 그쵸? 근데 A 값에 갖고 있는 최대 운동 에너지는 E0라는 걸 알 수 있지. 근데 여기서 찍힌 최대 운동 에너지가 E0가 됐어요. 그럼 이건 누가 찍힌 거다? B죠. 그치? B에 의해서 나온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맥스 값으로 찍힌 거다라고 알 수 있지. 그러면 그거 가지고 2번 넘어가면 되죠? 2번은 B만 켜져 있는 거잖아요. 그쵸? C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럼 B에 해당하는 최대 운동 에너지가 나오니까 E0가 답이다. 이렇게 풀 수 있겠지. 기억 틀렸고 단색광의 진동수는 누가 더 크다? 최대 운동 에너지가 큰 놈이 어때? 단색광이 가진 진동수가 크다라고 얘기했었죠? B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A가 그 다음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잠깐만요. 있겠죠? 그쵸? 그러면 얘 B가 A보다 크다. 오케이? 맞죠? 그 다음 빛의 세기 증가시킨다고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고 했지. 그치? 이렇게 푸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뒤로 갈게요. 여기 못 풀어요. 아직 간섭을 안 배워서 여기는 못 풀고 일단 잠깐 두고 뒤로 가서 물질의 이중성 마지막입니다. 활용이 있었네. 여기 금방 하니까 빨리 하고 넘어갈게. 자, 광전효과의 예시 뭐가 있냐면 광다이오드가 있어. 광다이오드가 뭐냐면 대표적인 태양전지야. 태양전지 패널에 대한 그림이야. 근데 학교에서 태양전지 패널에 대한 구조를 설명하잖아? 그러면 이것까지 외우고 있어야 돼. 위에가 N형 반도체, 밑에가 P형 반도체, 어떠한 반도체가 이렇게 접해 있는지, 그 다음 어떠한 반도체에다가 빛을 쏘는지 그것까지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학교 내신에서 다른 학교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여러 번 나왔던 주제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지역적으로 들어가면 이런 게 나와. 위에가 N형 반도체야. 그리고 N형 반도체에다가 빛을 쐈다. 빛을 쐈더니 여기에서 전자가 튀어나왔지. 그러면서 전류가 흐르는 거 보이죠? 그리고 전자가 움직이는 방향이랑 전류의 방향이랑 서로 뭐야? 반대잖아? 그치? 전자가 이렇게 시계로 돌면 전류는 반시계로 돈다. 이 정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CCD 역시 여러 학교에서 여기까지 들어가면 CCD도 무시 못해요. 나옵니다. CCD. 오케이? 근데 CCD가 얼만큼 깊게 들어가냐 그 차이거든요. 근데 이 책은요 되게 얇게 펴져 있어요. 간단한 소개밖에 안 나와 있어. 그래서 학교에서 얼만큼 자세하게 하는지 봐야 돼. 오케이? 학교에서 얼만큼 자세하게 하는지 보고 자세하게 하면 거기까지 공부해야 돼. CCD 때문에 틀려. 알겠죠? 중요하다 이거. 자, 이거 어디에 쓰이는 거냐면 그 빛에너지를 역시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거랑 똑같은 원리인데 그 디지털 카메라에서 쓰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볼게. 여기에 이렇게 내가 나뭇잎을 이렇게 관찰한다고 보자. 그러니까 나뭇잎 같은 경우는 색깔이 무슨 색이에요? 초록색이죠. 그치? 초록색. 그쵸? 초록색으로 내가 이렇게 사진을 찍는 거야. 사진을 이렇게 찍으면 초록색의 나뭇잎을 찍으니까 초록색 빛이 어때? 렌즈를 통해서 많이 들어오겠지. 그치? 근데 밑에 뭐가 깔려 있어요? 색 필터가 깔려 있지. 그치? 초록색, 뭐 파란색, 뭐 흑백이라서 안 보이긴 할 텐데, 뭐 빨간색, 뭐 이런 식으로. 그쵸? 다 패드스니까 흑백이 아니구나. 자, 초록색, 파란색, 빨간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색 필터가 있다고. 근데 색 필터의 특징이 뭐야? 같은 색깔의 빛만 투과시켜. 그러면 여기가 초록색 색 필터니까 초록색의 빛만 어때? 이 색 필터를 통해서 많이 들어오겠지. 그럼 빨간색은 어때요? 빨간색은 일치하는 게 없으니까 어때? 적게 투과하겠지? 그럼 초록색이 있는 곳은 빛의 세기가 어때요?
있으니까. 그럼 빨간색이 있는 곳은 어때? 빛의 세기가 어때? 약하지. 그러면 빛의 세기가 뭐를 결정한다고 했어? 광전자 수를 결정한다고 했지. 그럼 빛의 세기가 세면 튀어나오는 광전자도 그만큼 어때? 세잖아. 그치? 그 다음에 얘 빛의 세기가 약하면 튀어나오는 광전자 수 그만큼 어때요? 작잖아.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게 뭐라고? 전류야. 그럼 여기는 전류가 세게 흐르고 여기는 전류가 어때? 약하게 흐른다고. 그걸 가지고 뭐야? 색깔을 입히는 거야. 디지털 카메라에서. 여기 써있어요. 여기. 자, 광자들이 렌즈를 통해 CCD에 들어오면 광다이오드는 광자수에 비례하는 전기 신호를 발생시킨다. 자, 밝은 빛이 고천한 광다이오드는 더 많은 자유전자를 갖게 된다. 그걸 가지고 이제 화면에다가 이렇게 뭐지? 비춰주는 거지. 디지털 카메라에서. 됐지? 근데 여기서 좀 더 깊게 들어갈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보자고요. 오케이? 자, 이거 주의 깊게 설명을 들어, 학교에서. 자, 뒤로 가겠습니다. 물질의 이중성 마지막이에요. 엄청 내용이 작으니까 금방 끝나요. 자, 아까 물질의 이중성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죠. 그쵸? 아, 빛이 뭐다? 입자이자 파동이다. 그쵸? 빛의 이중성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설명을 한 거잖아. 그럼 물질도 역시 어때? 이중적인 성질을 갖고 있겠구나. 그거에 대한 얘기지.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뭐라고만 생각했다고? 입자로만 생각을 했다고. 그래서 입자로 가진 성질은 뭐만 생각했어? 직진. 이런 것만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이 물질을 가지고 실험을 해봤더니 어떠한 성질도 나타났다? 파동의 성질도 나타나더라. 무슨 일이 일어나요? 굴절, 그 다음에 간섭, 그 다음에 뭐야? 회절,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물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거지. 그 물질의 대표적인 예시로 쓰이는 게 바로 누구? 전자. 그래서 우리 전자를 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할 거예요. 전자. 전자가 대표적인 뭐야? 입자잖아. 전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야? 전자를 발견한 사람. 톰슨이지, 톰슨. 그치? 그 톰슨 또 다시 등장한다니까. 자, 밑에 보시면요. 빛이 파동의 성질뿐만 아니라 뭐의 성질도 갖는다고요? 입자의 성질도 갖는다면 반대로 아까 말했죠? 전자 같은 입자 역시 입자의 성질도 가질 뿐만 아니라 누구의 성질도 가진다? 파동의 성질을 가질 수 있다고요. 자, 그래서 이 입자가 파동의 성질을 가지잖아? 그때 이 파동을 부르는 말을 뭐라고 얘기한다고? 물질파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요. 그리고 얘를 조금 더 어려운 말로 사람 이름을 따서 뭐라고도 얘기한다? 드브로이파라고도 얘기를 할 거라고. 그럼 이 입자가 가지고 있는 뭐를 계산할 수 있어야 돼? 파장에 대한 거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쵸?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식이 등장합니다. 잘 봐야 돼요.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자, 물질파가 갖고 있는 파장값이에요. 질량이 m짜리인 입자가 속력 V값으로 움직이잖아? 그럼 그때 그 입자가 갖고 있는 파장을 구하는 식,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 물질파의 파장은 뭐에 반비례한다? 운동량에 반비례한다. P값 기억나죠? P는 mv. 그리고 어쨌든 얘네 둘은 반비례 관계지만 상수가 필요하잖아? 근데 여기 역시 플랑크 상수가 똑같이 들어가요. 자, 람다는 P분의 플랑크 상수 H값. 오케이? 요거 반드시 외워야 돼. 근데 우리가 이 운동량에 대한 식을 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식을 또 자주 주냐면 운동에너지에 대한 식을 자주 줘요. 그래서 우리 운동량과 운동에너지의 관계식을 알고 있어야 돼. 식으로 정의하면 EM분의 P제곱이 바로 운동에너지 EK 값이랑 같아요. 이건 그냥 변환시킨 거야. 알겠지? 직접 할 수 있어. 2분의 1 mv제곱이잖아. 그거 그냥 식으로 바꾼 거야. 그럼 얘 넘길까? 얘를 이렇게 넘겨. 자, 넘기면 P제곱이 2m EK 값이잖아? 그럼 P에 대해서 정리하면 루트 2m EK 값에 대응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 식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갖고 가야 돼요. 그래서 루트 2m분의 2k분의 h값. 그럼 운동에너지가 2배 되면요. 파장값은 얼마가 된다고 해야 돼? 반비례니까 2분의 1이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얼마라고 해야 돼? 루트 2분의 1이라고 해야 돼. 알겠죠? 여기에 루트가 있다는 거 절대 잊으면 안 돼. 오케이? 그래서 운동에너지를 훨씬 더 문제에서 많이 줘. 요거. 그쵸? 이 식만 들고 가면 됩니다. 밑에 보시면요.
자, 입자도요. 물질과 파장에 따라서 역시 아까 말했지. 회절, 간섭, 그쵸? 이런 파동의 성질이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고. 근데 왜 우리가 일반적인 입자를 가지고 관찰을 못하지? 사람도 이렇게 지나가잖아. 그럼 사람도 어때? 파동의 성질을 가지니까 실제로 뭐가 보여야 돼? 파장이 보여야 된단 말이야. 근데 파장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그치? 왜 안 보이는데? 사람이나 야구공처럼 질량이 졸라 크게 되잖아? 질량이 졸라 크게 되면 얘 운동량이 어떻게 되지? 커지죠? 그러면 파장이 자동으로 어떻게 돼요? 짧아지지. 파장이 짧아지면 어떻게 돼? 그냥 씩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이지. 파장이 길어야지 어때? 꿀렁꿀렁이 보이잖아. 어? 근데 파장이 짧아지면 어때? 이게 압축되는 거야. 압축되면 그냥 하나의 뭐로 보여? 선처럼 보인다 이거지. 그래서 평소에는 일반적인 물질은 질량이 크니까 물질파의 파장이 너무 짧아가지고 파동성을 관찰하기 어렵다. 근데 전자는 질량이 굉장히 어때? 작지? 질량이 굉장히 작으니까 뭐가 길어져? 파장이 길어지잖아. 그래서 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 눈에 뭐가 보여요? 파장이 보이죠. 그치? 그래서 우리 배웠잖아. 보호의 원자 모형이 한계점. 수소를 갖고 실험했을 때 일정한 궤도를 이렇게 도는 줄 알았더니 전자는 그 궤도를 어때? 이탈하면서 도는 걸 확인했잖아. 그치? 왜 궤도를 이탈해? 전자가 파동처럼 움직이니까. 그렇게 해서 등장한 게 뭐야? 파동 함수잖아. 맞죠? 오비탈 웨이브 펑션이잖아. 맞지? 그게 오비탈의 등장 배경이잖아. 그쵸? 물투에서 그 다음 내용이 오비탈로 이루어져요.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전자와 같은 소립자는 질량이 졸라 작으니까 파장이 길게 나타나. 그래서 파동성을 어때? 관찰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는 V는 람다 F 값 쓰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여기서는 요식만 갖고 있으면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됐고요? 라스트. 자, 그러면 얘 진짜 입자가 파동의 성질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게 된 실험. 네. 그래서 확인하게 된 실험 바로 누구야? 톰슨이야, 톰슨. 오케이? 톰슨. 우리 아빠 톰슨 아니고요. 아들 톰슨이야, 아들 톰슨. 오케이? 이 사람이 아들이야, 아들. 오. 근데 아빠가 응급선을 발견을 하고 아들이 회절 실험을 해가지고 또 노벨상을 타요. 오케이? 노벨. 에디сон 빛이잖아. 자, 얘 빛이고요. 빛이 이렇게 알루미늄 박에 쏘잖아. 그럼 여기서 뭐가 일어나냐면 파동의 성질에 따라서 회절문이라는 게 생겨. 회절문이. 뭐 간섭문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생기는 거야? 원래는 이렇게 직진해야 되는 건데 직진을 안 하고 꺾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원형 모양이 생긴다 이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전자 뭐예요? 입자지. 전자를 가지고 쏘는 거야. 전자파를 막 쏘는 거야. 전자파를 쐈더니 어때? 얘도 위아래랑 어때? 똑같은 무늬가 생기잖아. 아 그럼 뭐야? 빛하고 성질이 어때? 같다는 거죠. 그쵸? 빛도 파동의 성질을 갖고 있는데 전자도 파동의 성질을 갖고 있다라는 걸 발견한 거지. 당연히 노벨상 아니야? 그쵸? 전자로 벌어먹은 집안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 다음에 얘 이중슬립 간섭 실험. 이게 나중에 간섭을 하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거는 주영쌤이 학교에서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마켓에서 해준대. 졸라 쉬워. 면도칼로 이렇게 딱 해서 딱 하는데 엄청 쉬워. 근데 이거 여기다가 원래 뭐를 쏘냐면 레이저를 쏘는 거야. 레이저 빛을 쏘잖아? 레이저 빛을 쏘면 이렇게 슬릿을 통해 투과한 빛들이 서로 간섭 현상을 일으키면서 밝고 어둡고 이런 식의 무늬가 만들어져. 근데 그걸 가지고 뭐를 이제 바꿔서 실험을 해봤냐? 전자총을 쏴서 실험을 한 거지. 근데 전자총을 쏴서 실험을 했는데도 빛하고 결과가 어때? 똑같이 나타난다 이거야. 그럼 이것도 역시 뭐야? 파동의 성질을 갖고 있다라는 결정적인 증거잖아. 그치? 이 실험이 뭘 뜻하는지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좋아요. 필요하지? 네? 나 잘 알지? 이거 찐막. 다시 넣었어요. 알아요. 자, 물질파의 이용. 자, 분해능이 있습니다. 분해능은요, 가까이 있는 두 점을 분리해서 볼 수 있는 능력이야. 분해능이 우수하다는 건 그만큼 성능이 어떻다는 거겠어? 좋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너무 작은 것들은 어때요? 너무 작으니까 구분이 잘 안 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분해능이 우수하면 굉장히 작은 것들까지 구분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분해능이 우수하면 미세한 구조까지 선명하게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근데 이 분해능에 영향을 주는 게 바로 뭐냐? 파장이야, 파장. 파장이 길잖아? 파장이 길면 뭐가 많이 일어나냐? 회절이 많이 일어나. 그래서 파장이
졸라 긴 애가 있어. 전자기파 중에서. 뭔지 알아? 라디오파. 라디오파 들어봤죠? 라디오파. 라디오파가 파장이 졸라 길어. 그래서 라디오 같은 경우는 어때? 산을 넘어서도 어때? 수진이 되잖아. 그래서 AM, FM 막 이런 거 알지? 들어봤지? 그쵸? 그래서 AM이 보통 파장이 더 길어요. 오케이? 라디오파 같은 것들이 파장이 기니까 회절이 많이 일어나서 앞에 장애물이 있어도 어때? 피해갈 수 있다고. 체크 되겠어? 근데 이제 문제가 있지. 아 그러면 파장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 짧게 하면 우리 분해능이 어때? 좋은 현미경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 그럼 파장을 짧게 하려면 어떠한 빛을 써야 돼? 가시광선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가시광선에 한계가 있는 거야. 회절이 일어나니까. 그럼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짧은 빛은 에너지가 센 빛이니까 어떤 빛이 떠올라? 자외선, 그 다음 또 감마선, 그 다음 뭐야? X선. 근데 그거 맞으면 어때? 뒤져요. 그치? 그거 맞으면 어때? 뒤지잖아. 그거 안 걸리잖아. 그치? 감마선 맞으면 어때? 그치? 뒤지잖아. 그럼 그거 쏠 수 있어? 뭐 미친 막 바이러스 본다고 막 내 몸에 자외선 쏘고 막 감마선 쏘고 이딴 짓 해야 돼? 못하잖아. 피코 당하잖아. 피코. 그러면 어떡해? 그럼 그런 것들로 이용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쵸?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게 뭐게? 전자입니다. 전자, 우리 배웠잖아. 전자 아까 뭐라고 했지? 입자의 성질도 가지고 있지만 누구의 성질도 갖고 있다? 파동의 성질도 갖고 있다네. 그쵸? 그럼 전자 역시 파동의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전자의 파장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 최대한? 짧게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치? 전자의 파장을 최대한 짧게 하는 거야. 그럼 회절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니까 분해능이 우수한 현미경을 만들 수 있지. 야 그러면 이거 파장을 짧게 하려면 뭐를 크게 해야 돼? 전자의 운동량을 크게 하면 되지. 그러니까 전자를 어때요? 졸라 세게 쏘면 되죠. 그치? 전자의 속도를 높이면 어때? 그만큼 회절이 잘 안 일어나니까 분해능이 우수해지지. 그치? 그래서 물질의 이중성을 이용해서 만든 현미경, 바로 전자현미경. 반드시 시험에 나와야 돼. 알겠죠? 수능에도 무조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중요해요. 그래서 광학현미경의 한계. 광학현미경은 전자기파를 사용한다니까요. 그래서 파장이 수백 나노미터인 가시광선을 쓰니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완한 게 아까 말했듯이 뭐냐? 전자파를 쏘는 거죠. 전자파. 그래서 분해능이 우수한 전자현미경을 만들었다. 이거야. 이거 역시 생명과학 2에서 나옵니다. 주사 전자현미경과 투사 전자현미경 두 가지 다 나와요. 시험에. 그 두 개의 비교에 대한 문제도 나오니까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주사 전자현미경,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 쌤이라고 합니다. 쌤. 뒤에 있는 거는 전자현미경의 약자고요. 앞에 있는 S가 중요해. 뭐의 약자하게? 주사라는 말이 너무 어렵잖아. 그치? 맞아요. 스캔하다는 거야. 그럼 스캔하다는 거니까 나는 무슨 모습만 보겠다는 거야? 겉모습만 보겠다 이거지. 그래서 얘는 시료에 뭐를 보냐? 겉모습, 표면만 보는 거야. 3차원 구조를 볼 수 있는 현미경. 알겠죠? 쌤을 썼다? 아 그럼 얘는 뭐야? 겉모습을 보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시료에서 최대한 어때? 전자를 최대한 많이 어때? 써야 되잖아. 그쵸? 그래서 표면에다 주로 뭐를 많이 하냐면 금속을 많이 입혀요. 금속 코팅을 많이 해. 오케이? 그리고 얘 템은 그럼 뭐겠어요? 말 그대로 얘는 이름이 보이지. 투가야 투가. 그럼 안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관통한다는 거지. 그럼 시료가 어때야 되지? 전자가 안을 뚫어야 되잖아. 시료를 최대한 어떻게 해야 돼? 얇게 썰어야 되지. 그치? 그게 시료를 최대한 얇게 썰어야 돼요. 얘는 시료의 무슨 구조를 본다? 2차원적인 단면 구조를 보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광학현미경을 볼 때는 내가 보고 싶은 방향을 조절할 때는 렌즈를 가지고 조절을 하잖아, 보통? 근데 이거는 그렇게 할 수 없지. 그럼 렌즈 역할을 하는 애가 필요해. 그게 누구게? 자기장. 우리 기억나요? 음극선? 음극선에서 자석을 갖다 댔더니 음극선의 방향이 어떻게 됐어? 휘었지. 그걸 이용해서 똑같이 자석을 갖다 대는 거야. 자석을 갖다 대면 내 맘대로 전자의 방향을 뭐 할 수 있어? 휠 수 있잖아.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는 렌즈 이름이 바로 얘야. 자기 렌즈. 그래서 전자현미경의 렌즈를 자기 렌즈라고 해요. 자기 렌즈. 자기 렌즈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볼 수 있도록 조절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근데 얘의 한계점도 있어. 어떤 점이 한계야? 광학현미경은 가시광선을 갖고 쏘는 거잖아. 가시광선을 쏘면 우리 눈에 뭐가 보여? 색깔이 보이죠? 그쵸? 색깔이 보이잖아. 근데 이거 색깔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이거 색깔 몇 개 있던데? 그럼 나중에 칠한 거죠. 상상으로. 알겠지? 색깔을 볼 수 없어요.
알겠어? 항상 무색이야. 그 다음 또 한 가지 더 있지. 전자 굉장히 질량이 어떠지? 작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음극선 실험할 때 무슨 관에다가 음극선을 쐈어? 내부를 무슨 상태로 만들어야 돼? 그래. 진공관. 그치? 진공으로 만들어야 되지. 그치? 너네 하늘에서 전자 떨어져 내려오는 게 번개잖아. 번개 공기랑 부딪혀도 어떻게 돼? 지그재그로 휘어지잖아. 그럼 이것도 어때? 작은 공기 입자만 있어도 전자파가 어때? 휘어지잖아. 그러니까 내부를 무슨 상태로 바꿔야 돼? 진공. 그쵸? 이건 내부 다 진공이야. 그럼 살아있는 시료 볼 수 있어 없어? 없지. 항상 죽은 시료밖에 못 봐. 근데 가시광선은 볼 수 있는 거 알죠? 살아있는 형태 그대로. 오케이? 얘는 항상 죽은 시료밖에 못 봐요. 알겠지? 그 정도? 끝. 그리고 분해등이 무사한 건뭐 탭니다. 이 정도? 끝. 나이스. 이거 꼭 푸셔야 되고요. 알겠죠? 이 문제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문제 풀 때 자주 틀리는 게 하나가 있는데 이거 있잖아? 이거 맞아 틀려? 전자현미경? 실을 투과하는 전자기파 맞아? 전자기파는 빛이야. 빛. 알겠죠? 우리가 쏘는 건 뭐야? 전자지? 전자파야. 전자파. 오케이? 그러니까 전자기파라고 해서 틀려. 알겠죠? 우리가 쏘는 건 전자야. 조심해야 돼. 전자기파는 빛이다. 가시광선. 됐죠? 오케이. 이거에 대한 문제 뒤에다 넣어놨으니까 이제 집에서 이거 푸시면 됩니다. 알겠지? 좋아요. 여기까지.